안녕하세요. 윤리 알려주는 여자 김혜영 강사입니다. 오늘은 질문으로 좀 시작을 해볼까 해요. 당신은 지금 퇴근길에 있습니다. 퇴근을 하던 길에 저쪽에서 어떤 모르는 사람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칼을 휘두릅니다. 자, 당신은 어떻게 할까요? 아마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당신이 아니라는 사실에 어쩌면 안도감을 느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섣부르게 개입해선 좋을 것이 없다 생각하고 가던 길을 갈 수도 있겠죠. 조금의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피해자가 사실 안쓰럽기는 하지만 나만 아니면 된다는 어떤 안일함이 불편함, 그 비겁함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분명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신고를 하거나 그 사람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이런 현상을 방관자 효과 혹은 제노비스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1964년 캐서린 제노비스라는 여성이 오전 3시쯤 귀가하던 길에 자신의 집 근처인 퀸스 지역에서 괴한에게 끔찍한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의 비명소리에 38명의 이웃은 불을 켜고 이 광경을 목격하게 되지만 안타깝게도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거나 신고하지 않아요. 나 아니어도 누군가는 신고하겠지. 내가 괜히 신고했다가 나만 피곤해지는 거 아니야? 저 여자가 안 됐긴 했지만 뭐 사실 내 일은 아니잖아? 라고 하는 방관자적 심리 때문인 거죠. 결국 괴한은 제노비스를 처참하게 살해하고 맙니다. 이 과정에서 방관자 효과가 대두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영화 목격자가 바로 이 사건을 모티브로 만든 영화라고 합니다. 이후 밝혀진 바에 의하면 38명이 아니라 6명이 목격을 하게 되고 그 중에 2명은 신고하였다고 해요. 그러나 4명이라는 방관자가 존재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전 예능 프로에서 나만 아니면 돼 라고 했던 말이 유행했었는데요. 복불복 게임으로 식사나 잠자리를 결정하던 프로였어요. 내가 안락하기 위해선 반드시 누군가의 불편함이 필요했던 프로였는데요. 그래서 남의 불행은 곧 나의 행복을 의미하기도 했던 프로그램으로 기억합니다. 나만 아니면 돼 그러면서 남의 불행을 굉장히 기뻐했었고요. 그 모습을 보던 시청자들도 같이 기뻐했었죠. 그런데 만약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이 우리 현실에도 그대로 반영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의 불행을 기뻐하지는 않더라도 피해자가 나만 아니면 된다는 안도감만을 갖고 산다면 우리는 정말 안도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제노비스 사건을 목격한 방관자들에게 이 사건은 정말 그들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이었을까요? 만약 그런 유사한 일이 목격자인 그들에게 일어났을 때 과연 누군가가 나서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나만 아니면 된다는 소극적인 생각은 사회의 안전과 건전성을 아주 심하게 훼손합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만일의 상황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회 구조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타인의 불합리한 일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그렇다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무장을 다 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사회 구조가 만들어질지도 모르겠어요. 나약한 내가 나약한 당신과 연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어디서나 늘 강자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나약한 상대적인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그러나 너무 다행스럽게도 혼자서는 스스로를 충분히 지켜낼 수 없지만 함께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마치 산 기슭의 나무들이 홍수와 산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뿌리와 뿌리가 서로 얽혀서 서로를 지켜주고 지지해주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인 거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방관자가 아니라 파수꾼의 시각입니다. 파수꾼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특정한 사람들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바로 사고의 전환입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났었던 미투 운동을 기억하실 거예요. 이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었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회의 각계 각층의 피해자들이 과거 자신이 겪은 성적 폭력을 소리내어 말하는 데에서 출발했어요. 이 용기 있는 미투는 가해자를 처벌하기도 했고요. 때론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100% 처벌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소리내어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피해당한 게 자랑도 아닐 텐데 왜 굳이 밝히는 거야? 부끄럽지도 않나? 라는 주변의 만류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다양한 사회적 사건들 중에서도 성폭력 사건은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그 사건이 발생한 데에는 피해자의 잘못도 있다라는 사회적 인식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늦은 시간에 돌아다니니까 그런 일을 당하는 거지. 그렇게 야한 옷을 입고 다니니까 그런 일을 당하는 거지. 평상시에 행실이 너무 올바르지 않으니까 그런 일을 당하는 거지. 그러니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는 거야 라는 사회적 편견 말입니다. 이런 생각의 흐름에는 특정한 나쁜 가해자와 평소 문제가 많았던 특정한 피해자 사이에서 일어난 그들만의 문제라는 아주 특정함이 존재해요. 그리고 그 사건에 나 자신은 배제되어 있죠. 이 메커니즘이 바로 우리를 방관자로 몰고 가는 주된 동력으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런 사회적 폭력에 대해서 피해자가 되지 않을 자신이 확실히 있으신가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사고를 전환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건과 문제 현상은 문제아인 가해자와 답답한 피해자들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 속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왜냐고요? 이러한 폭력이, 이러한 문화가 용인되는 사회 속에서는 유사한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피해자가 또한 그 가해자가 당신과 제가 될 수 있는 아주 짙은 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은 정말 무서운 발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안전한 세상을, 안전한 사회를, 안전한 문화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좋은 어른들의 책무가 아닐까요? 오늘의 이 영상이 당신이 좋은 어른이 되는데 도움이 되었나요? 행복한 우리의 일상을 위한 생활 밀착형 윤리 수업, 다음 시간에도 당신에게 도움을 드리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